자, 실전 2회의 이제 1, 4번에 그 뒤에 제목 보면은 제목이 호질이라고 나오고 호질. 이제 호는 뭐겠어? 호. 문제 풀었으니까 호는 뭐니? 호는 범호자야. 범.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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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은 질책하다. 질타하다 이런 뜻. 호랑이의 질책. 호랑이가 사람을 이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보기로 넘어가자. 보기. 자, 일단은 보기 2번 보니까 호랑이 꾸짖음의 정리.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뭐 그냥 이거는 좀 읽어보면 될 것 같고 뒤로 넘어가서 뭐 특별한 보기가 없어. 그래서 그냥 바로 본문 좀 들어가도록 할게 이거는. 자, 벼슬을 좋아하지 않는 체하던 북각선생 동그라미 수절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과부 동리자와 밀회를 나누는 거야. 그러면 북각선생은 벼슬을 좋아하지 않은 체했다는 건 이제 숨어 지내는 선비처럼 은사처럼 이렇게 지냈었는데 여기 보니까 수절을 한다고 했던 과부랑 밀회를 나눠. 밀회라면 은밀하게 이제 만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이 사람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겉으로 봤을 때는 벼슬을 사양한 사람이고 수절을 하는 사람이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좋은 사람인 거죠, 그렇지?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거야. 이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지? 자, 그러다가 그의 아들들에게 발각된다. 여기서 아들들은 동리자의 아들들에 해당돼. 자, 이에 5 아들이 함께 포위하고 들어치자 북각 선생이 깜짝 놀라서 도망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봐 한쪽 다리를 들어 목덜미에 걸친 채 거의 요가 수준이지, 요가 수준. 다리 목에다 걸쳤으니까. 자, 목덜미에 걸친 채 귀신의 춤을 추고 귀신의 웃음소리를 내며 문 밖으로 나가 다른막질을 치고 있는 거야. 이거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그렇지. 자신 걸 들킬까봐, 그렇지. 그래서 다른박질 치다가 들판의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안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허우적거리며 기어올라 머리를 내밀고 바라보니 호랑이 한 마리가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편 호랑이는 이마를 찡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싸쥐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 내뱉기를 선비라는 놈들 더럽기도 하구나 하고 누가 얘기를 하고 있어? 호랑이가 얘기하고 있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호랑이 의인화되어 있는 거야, 의인화. 그래서 우리 동물들이 의인화돼가지고 우리 인간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 이런 글의 성격을 뭐라고 해? 뭐죠? 그럴 때 우화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우화적. 이 글은 우화적 성격이 있어. 우화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하기 가장 좋아? 풍자하기 좋아. 우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풍자야, 풍자. 비판하기 좋다는 얘기지. 자, 북각 선생은 머리를 조아리고 앞으로 기어 나와 3번 절한 후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어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자신을 낮추고 있지, 그렇지? 호랑이님의 덕이야말로 얼마나 지극하신지. 대인은 그 변화를 못받고 제왕은 왕이지, 황제. 왕은 그 걸음걸이를 배우고 또 아들들은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세를 본받고 그 이름을 신령과 나란히 하시니, 그러니까 이름을 신령과 나란히 한다는 얘기는 용과 호랑이가 거의 비슷한 동격이라는 얘기야. 자, 그러니 한 분은 바람을 일으키고 한 분은 구름을 일으키셨습니다. 즉 호랑이와 용 중에 하나는 바람을, 나머지 하나는 구름을 일으켰다. 저 같은 궁벽한 땅의 천한 신민은 감히 하풍에만 아랫자리에만 있을 따름이옵니다 하고 자신을 낮추고 있지. 근데 보니까 호랑이를 뭐 하고 있어? 호랑이를 예찬하고 있지. 이제 호랑이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예찬하는 걸까? 아니지. 이렇게 아부해가지고 뭐 하려고? 아첨을 함으로써? 그렇지. 살려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예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건 아첨이었던 거야. 그리고 이 아첨의 목적은 살기 위해서. 말이 통하는 호랑이니까. 자, 호랑이가 꾸짖기를 가까이 오지 마라 구린내 난다. 내 들으니 유란 족속은 유하다더니 과연 그렇구나. 여기서 유란 족속은 할 때 유자는 선비 유자야. 선비 유자. 그럼 유하다 하는데 이 유자는 아첨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요 선비라는 족속은 아첨을 잘한다더니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아첨을 한다더니. 자, 그럼 이 구절은 가로줄 묶어주고 유가 유하다. 발음이 어때? 똑같이. 뜻은 다르지. 그래서 똑같은 발음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들을 우리 뭐라고 하니? 그렇지. 동음이어지. 그렇지. 이거는 동음 이의어에 해당되는데 이 동음 이어를 활용한 말장난이잖아. 이렇게 말장난하면 이런 기법을 뭐라고 해? 네 글자? 그렇지. 언어유희. 그렇지. 이건 언어유희에 해당돼. 언어유희. 자, 과연 그렇구나. 너는 평소에는 세상의 나쁜 이름은 모두 모아 망령되이 내게 씌웠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나한테 좋은 얘기했어, 나쁜 얘기했어? 나쁜 얘기를 했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이제 다급해지자 면전에서 아첨을 하니 장차 누가 너를 믿겠느냐? 무릇 천하이치는 하나뿐이니 호랑이의 성품이 약하다면 인간의 성품 역시 약한 것이고 인간의 성품이 착하다면 호랑이의 성품 또한 착한 것이다. 즉 만물은 동일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이게 사실 유학에서 되게 논란이 되는 얘기야. 인간만이 선하냐? 아니면 인간이 선하면 모든 만물도 다 선하냐? 요거 가지고 논쟁이 되게 많았었거든. 기출문제 보면. 근데 이쪽에서는 만물이 다 동일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 자, 너희들의 천만 가지 말 모두 오상을 떠나지 않고 오상 밑에 보니까 오륜이라고 나와 있지? 삼강오륜 이런 거 들어봤어? 삼강오륜. 어쨌든 이런 거 전부 다 유교적 가치지. 그래, 경계하고 권면하는 것이 모두 사강에 있긴 하다. 하지만 그러니까 너희들의 말은 지금 좋아 안 좋아? 너희들의 천만 가지 말은 긍정적 부정적? 봐봐. 너희들의 말은 유교적 윤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어. 경계하고 권면하는 거 모두 사강에도 있어. 그렇지. 긍정적이지. 그렇지. 너희들이 하는 말은 긍정적이야. 긍정적이다. 그렇다. 하지만 서울이나 지방의 고을 사이에 코 베이고 발 잘리고 얼굴에 문실 새긴 채 돌아다니는 자들은 다시 여기 밑줄 쳐봐. 코 베이고 발 잘리고 얼굴에 문신을 새긴 채 돌아다니는 자들 이들이 어떤 사람이면 모두 오품을 순종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 사람들은 코가 베이고 발이 잘리고 얼굴에 문신을 새길 수밖에 없었던 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죄인들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야. 삼강오륜 같은 유기적 가치를 어겼다는 얘기지. 그럼 말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행동들은 긍정 부정? 행동이 부정적이라는 얘기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얘기야. 언행이 불일치하다는 얘기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줄, 먹바늘, 도끼, 톱 등이 부족해. 근데 밧줄, 먹바늘, 도끼, 톱 이거 뭐 하는 데 쓰는 용구들이야? 이거 형벌도구들이야. 이 형벌도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 날마다 공급하기가 바쁘니 그 악한 짓거리를 멈출 방도가 없구나. 즉 형벌을 줘도 끝없이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나 끊어주고 이다음부터 호랑이. 그러나 호랑이는 자, 그러나 이다음부터 호랑이. 저 호랑이에게는 예부터 이와 같은 형구가 없다는 얘기야. 즉 벌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이것만 봐도 호랑이의 성품이 어찌 사람보다 어질다 하지 않을 쏜가? 우리 호랑이들은 초목을 먹지 않고 벌레와 물고기도 먹지 않고
국월 같은, 국월은 술이라고 나왔지. 우리 국순전 이런 거 있었지? 국선생전, 이 국자가 술이야, 술. 자, 술 같은 퇴폐스럽고 어지러운 것들도 즐기지 않고 자잘한 것들을 엎드려 먹는 것도 참지 못하니 오직 산에 들어가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고 들에 나가 말이며 소를 잡아먹을 뿐이고 일찍이 입이나 배에 누를 입히거나 음식 때문에 송살한 적이 없다. 다시 한번 일찍이 입이나 배에 누를 입히거나라는 것은 먹는 것 때문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얘기지. 위에서 안 좋은 거 뭐 있니? 먹어서 안 좋은 거 뭐가 있겠어? 술, 술. 자, 이러거나 음식 때문에 송사를 한 적도 없다. 송사는 재판이란 얘기지. 우리 인간들은 먹을 것 때문에 다투다가 재판을 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근데 호랑이는 그렇지 않아. 자, 그래서 송사를 한 적이 없으니 호랑이의 도야말로 광명정대하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은 이거지. 호랑이의 도는 어떻다? 광명정대하다. 자, 헌데 호랑이가 누루나 사슴을 잡아먹으면 너희들은 호랑이를 미워하지 않다가 말이나 소를 잡아먹으면 원수처럼 대한다는 얘기야. 이거 대조적이지? 대조되고 있지. 누루 사슴은 화를 안 내. 그런데 말, 소 잡아먹으면 호랑이를 원수처럼 대해. 이것은 누루나 사슴은 인간에게 은혜가 없지만 말이나 소는 너희들에게 공을 세웠기 때문이 아니냐. 즉 호랑이는 어땠어? 광명정대했잖아. 인간은 어때? 차별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노루사슴이랑 말이나 소를 대하는 태도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야, 인간은. 자, 그런데도 그 태워주고 복종하고 노력과 충성하고 따르는 정성을 저버리고 여기서 태워주고 복종하고 노력하고 충성하고 따르는 정성 누가 이러고 있어, 인간한테? 호랑이가 이랬어? 호랑이가 우리 인간을 태워주나? 위에 동물들 중에서 그렇지. 말소. 그렇지. 말이랑 그다음 소. 자, 말과 소가 이렇게 하는 정성을 저버리고 매일 도살하여 푸줏간을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 뿔이나 갈기마저도 남기지 않더구나. 소가죽 좋지. 자, 그러고도 다시 우리 먹인 노루와 사슴까지 침범해서 그래서 우리들을 산에서 먹을 것이 없게 하고 들에서도 굶주리게 하니 하늘로 하여금 그 정사를 공평하게 한다면 너를 먹어야 하겠느냐, 풀어줘야 하겠느냐. 결론은 먹어야 한다, 풀어줘야 된다. 공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널 잡아 먹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자, 이어서. 무릇 제 소유가 아닌 것을 취하는 것을 도라고 한다. 도적할 때 도자지. 다음에 생명을 잔인하게 해치는 것은 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도적. 너희들은 밤낮으로 허둥지둥 쏘다니며 팔을 걷어붙이고 눈을 부릅뜬 채 노략질하고 훔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심지어 돈을 형이라 부르기도 하고 장수가 되기 위해 자신의 철을 죽이기도 하니 이러고도 또다시 인륜의 도리를 논하면 말도 안 된다. 보니까 도적질도 하고 있지. 거기다가 돈을 형이라 부르니까 돈만 밝히지. 거기다가 장수가 되려고 아내까지 죽였지. 그러니까 인륜의 도리를 논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또한 메뚜기로부터 그 밥을 빼앗고 누에로부터 그 옷을 빼앗고 벌을 가두어 그 꿀을 긁어내고 심지어는 개미알로 젓갈을 담가서 제 조상의 제사 지낸다 하니 그 잔인하고 박정함이 너희보다 더한 것이 있겠느냐. 우리 박정하다 하면 우리 매정하다 이런 뜻이지. 그 잔인하고 매정함이 너희보다 더한 것이 있겠느냐. 너희는 이를 말하고 성을 논한다. 이는 뭐 뜻이야? 이는 이칠이자, 이칠이자. 이칠을 말하고 성은 본성. 이런 걸 논한다. 본성을 논한다. 툭하면 하늘을 일컫지만 하늘이 명한 바로서 본다면 호랑이나 사람이 다 한 가지 동물이다. 아까 전에 모든 것들을 다 동일하다고 했었지. 동일한 상품.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낳아 기르는
인으로 논하자면 호랑이, 메뚜기, 누에벌, 개미들도 사람과 더불어 함께 길러지는 것으로 서로 거스를 수 없는 것들이다. 다 똑같은 얘기야. 또한 그 선악으로 따지자면 공공연히 벌과 개미의 집을 범하고 그 꿀과 알들을 긁어가는 족속이야말로, 다시, 벌과 개미의 집을 범하고 그 꿀과 알들을 긁어가는 족속 누구겠어? 그것이 인간이지. 이 인간이야말로 어찌 천지간에 큰 도적이라 하지 않겠느냐. 철의적 표현이지. 큰 도적이란 얘기야. 호랑이는 일찍이 표범을 잡아먹은 적이 없다. 이는 제 동포를 해치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리고 호랑이가 노루와 사슴을 잡아먹은 것을 헤아려도 사람이 노루와 사슴을 잡아먹은 것만큼 많지는 않다. 즉 사람이 더 많이 잡아먹고 있다는 얘기야. 또한 호랑이가 말과 소를 잡아먹은 것을 헤아려도 사람이 말과 소를 잡아먹은 것만큼 많지는 않다. 즉 우리 인간들이 더 많이 잡아먹지. 더욱 어이없는 것은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은 것이 사람이 서로 간에 잡아먹은 것만큼 많지 않다는 점이다. 즉 호랑이가 사람 먹는 거, 사람이 사람 잡아먹는 거 어느 게 더 많다는 얘기야?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게 더 많다는 얘기지, 그렇지? 지난해 관중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백성들 사이에 서로를 잡아먹은 것이 수만이요. 사람들끼리 서로 잡아먹은 거야. 그에 앞서 산둥에 큰 홍수가 왔을 때도 백성끼리 서로 먹은 것이 수만이었다. 하지만 백성끼리 서로 잡아먹는 일이 많기로써니 어찌 춘추시대만 할까? 춘추시대가 더 많다는 얘기지? 춘추시대에는 덕을 세우겠다면서 군사를 일으킨 것이 17차례나 되었고 원수를 갚겠다면서 군사를 일으킨 것이 30차례나 되었으니 피는 천리를 흐르고 엎어진 시체는 100만에 달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지. 그러나 호랑이 족속들은 홍수와 가뭄을 알지 못하니 하늘을 원망할 까닭이 없고 원한과 은혜를 모두 잊고 지내니 다른 동물에게 미움을 받을 까닭이 없고 오직 천명을 알고 거기에 순종할 뿐이다. 즉 하늘의 명을 따르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므로 무당이나 의원의 간교함에 유혹되지 않는다. 다시, 자, 천명을 알고 순종하는 건 누구야? 누가 하늘의 명을 알면서 따르고 있어? 호랑이. 그러므로 무당이나 의원의 간교함에 유혹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무당이나 의원의 간교함에 유혹이 된다는 얘기는 이건 누가? 그렇지, 이건 인간 얘기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무당이나 의원의 간교함에 유혹이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 그러면 위에 구절까지 같이 보면 바로 이 줄. 호랑이는 뭐 했어? 천명을 알고 순종을 했던 거야. 그럼 인간이 이렇게 여기에 유혹이 된 이유는? 그렇지, 천명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거지, 그렇지? 인간은 천명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혹이 되고 있는 거야. 자, 또한 타고난 바탕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까닭으로 세속의 이해도 병들지 않는다. 요 한자 정도는 알아야겠지? 여기서 이는 무슨 이자? 여기서 이는 이, 해는 해롭다, 손해. 반면에 호랑이는 이해에 병들지 않지만 우리 인간들은 이해에 병이 든다는 얘기야. 이익 손해를 따지지. 자, 이것이 곧 호랑이의 슬기롭고도 성스러운 점이다. 가죽의 아름다운 문양을 보면 그 문을 천하에 과시할 수 있고, 문이라고 하는데 이 문은 글 문자야. 다시 무슨 문자다? 그럴 문자. 한문, 할 때 문. 자, 천하에 과시할 수 있고, 짤막한 병기도 없이 다만 발톱과 이빨의 날카로움만 사용하니 그 물을 천하에 빛낼 수 있으며
이건 싸울 무자지. 그래서 문무 이렇게 되는 거지. 문무. 문관, 무관 할 때 문무. 자, 이것을 천하에 빛낼 수 있으며 이유와 유준에 새겨진 호랑이를 보면 그 효를 천하에 떨칠 수 있는 것이다. 이유 유준은 모르니까 뒤에 들어가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 여기 보면 제사에 사용되는 그릇 이렇게 돼 있지. 술 담는 그릇을 유준, 이유, 유준이라고 해. 술그릇이야, 술그릇. 자, 그래서 다시 술 그릇에 새겨진 호랑이를 보면 그 효를 천하에 떨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루에 한 번 사냥해 까마귀, 솔개, 청먹구리, 말개미 등과 나눠 먹어. 청먹구리는 청개구리라는 뜻일 거야. 청개구리. 자, 그래서 얘들과 나눠 먹으니 그 이는 이루다 쓸 수 없는 것이다. 구자절쟁이를 먹지 않고 불구를 먹지 않으며 상을 당한 자도 먹지 않으니 그 의도 이루다 쓸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먹는 것을 보면 그 얼마나 어질지 못한가? 이다부터 중요해. 여기가 이제 함정, 제대로 해석이 안 되면 함정에 빠진다고. 봐봐. 자, 그런데 너희들이 먹는 것을 보면 얼마나 어질지 못한가? 덫과 함정으로 부족해 새 그물, 노루 그물, 작은 물고기 그물, 큰 물고기 그물, 수레 그물, 삼태 그물 등을 만들었어. 새로운 함정을 많이 만든 거지. 많이 만들었어. 최초의 그물을 만든 자야말로 천하의 가장 큰 화를 끼쳤도다. 게다가 바늘이니 쥘창, 나름창, 도끼, 세모난 창, 한길, 여덟자창, 뾰족한 창, 자칼, 긴 창 등이 생기고 포란 물건이 있어. 포는 대포할 때 포자겠지? 포는 대포. 자, 포란 물건이 있어. 터뜨리면 그 소리가 화악, 산이야, 화산. 산을 무너뜨릴 듯하고 불 끼우는 음양을 내뿜어 우레보다도 광포하다. 단순한 무기뿐만 아니라 대포까지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부족해. 그래서 그 잔악함을 더욱 왕성히 하고자 부드러운 털을, 이거부터 봐봐, 여기부터 묶어봐. 부드러운 털을 입으로 빨아 다듬어서 악유풀을 발라 끝이 뾰족하게 만들었다. 그 모양은 대추씨 같이 생겼어. 그 털 부분의 모양은 대추씨 같고 그 길이는 한 치도 못 되는데 한 치라고 하면은 뭐 2.5cm쯤 될 거야 아마. 자, 그거 못 되는데 오징어 거품에 담가 종행으로 치고 배다르구나까지 묶어줘. 그럼 여기 부드러운 털 입으로 빨아 다듬어서 악유풀을 발라 끝이 뾰족하게 만든 것의 정체가 뭐겠어 이거? 이거 파악해야 돼. 오징어 거품 무슨 색? 오징어 거품 뿜잖아. 그 무슨 색이야? 검정색. 검은 오징어 먹물에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이거 정체 뭐겠어? 이거 파악이 안 되니까 이 털을 다듬어서 풀 발라서 뾰족하게 만든 거 이거 뭘까? 검은데 찍어가지고 쓰는 거 뭘까? 붓. 그렇지, 이거 붓. 이거 붓이야, 붓. 어. 자, 그래서 이게 치고 뱉다는 얘기가 진짜로 치고 뱉다는 얘기 아니라 글로 이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야. 그 휘어짐은 창 같고, 날카로움은 칼 같고, 예리함은 검 같고, 갈라짐은 극 같고, 고듬은 화살 같고, 팽팽한 활시 같다는 거지. 실제로 이게 아니야. 비유적인 표현인 거지. 이 병기가 한 번 움직이면 온갖 귀신이 밤중에 곡할지경이다. 그럼 이 병기, 동그라미 치고 이 병기가 뭐라고? 이 병기는 뭐라고? 붓이라고. 붓이라고. 자, 서로 잡아먹는 감히 너희보다 더한 자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말로 때리는 거지. 자, 북학 선생이 자리에서 떠나 엎드린 채 머뭇거리다가 두 번 절하고 머리를 거듭주어리며 말하기를 전하는 말에 이르기를 비록 악인이라도 목욕제기하면 상제를 섬길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악인이라도 목욕제기하면 상제를 섬길 수 있다. 이 상제는 무슨 상제? 상제의 줄임말 무슨 상제? 옥황상제.
즉 악인도 목욕제기하면 옥황상제를 섬길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뭔 얘기니?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나도 지금은 악인이지만 호랑이님 섬길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지. 자, 궁벽한 땅에 천한 신민은 감히 하풍이 맛있을 따름입니다. 하고 숨을 죽인 채 호랑이의 말을 기다렸다. 오랫동안 아무 명령이 없기에 황공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손을 맞잡고 머리를 조아리다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동방이 밝아오고 있는 거야. 그러면 호랑이는 어떻게 됐어? 간 거지. 호랑이는 떠난 거야. 자, 그래서 호랑이는 이미 가고 없었다. 농부 한 명이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지. 농부 동그라미. 아침에 밭을 가려고 나오다가 선생님, 무슨 일로 아침 일찍 들판에다 절을 합니까? 하고 물었다. 북각 선생은 내가 들으니 비록 하늘이 높다고 하나 감히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고 땅이 비록 두텁다고 하나 감히 어그러지지 않을 수 없다고 하더군 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얘는 여전히 아는 척을 하고 있지. 다시 비록 하늘이 높다 하나 감히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다. 땅이 두텁다고 하나 감히 어그러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해서 경전 구절을 인용하고 있단 말이야. 어려운 말을 쓰면서 이런 거 뭐라고 이런 성격을 뭐라고 해? 학식을 막 뽐내는 태도. 이걸 뭐라고 해? 학식을 뽐내는 태도를 그렇지 그렇지 이럴 때 쓰는 말이 현학적이야. 학식을 뽐내면서 잘난 척하는 거 이게 바로 현학적이라고. 그래서 요 북곽 선생의 태도가 현학적인 거지. 비판을 받을 태도인 거지. 자, 됐으면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그 틀린 거 많았던 문제로 돌아가 보자. 자, 들어서 1번. 북각 선생의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이거 뻔한 내용이라서 빠르게 읽자. 북각 선생이 한쪽 다리를 들어 목덜미에 걸친 채 귀신의 춤을 추고 귀신의 웃음소리를 내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지, 시작 부분에서. 왜? 자신이 동리자와 만나고 다닌 것을 발각당하지 않기 위한 행동. 맞겠지. 나는 동리자가 아니다 하면서 발각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다녔던 거지. 귀신처럼. 다음 2번. 북각 선생이 호랑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앞으로 기어나와 3번 절한 후 무릎을 꿇고 말을 시작했단 말이야. 예의를 갖추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존경해서야? 아니지.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한 거지. 잘못 건들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2번도 자연스럽지? 다음 3번. 북각 선생이 호랑이의 말을 듣고 난 후 엎드린 채 머뭇거리다가 2번 절하고 머리를 거듭 조아린 것은 자신의 호랑이의 말을 따르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니? 아니지, 그렇지. 그럴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야. 그냥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심기를 계속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어. 이거 나머지 4번, 5번은 볼 거 있니? 넘어가도 되겠어? 오케이.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자. 다음 2번 문제. 호랑이 꾸짖음을 정리한 건데 바라이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봐봐. 자 형벌에 사용된 도구인 형구를 활용했지. 그래서 무서운 형벌이 있어도 악한 짓거리 멈췄어 안 멈췄어? 멈추지 않았단 말이야. 그리고 계속 범죄를 일삼는 인간의 실태 비판이 되겠지. 그치 이건 되겠지. 1번은 쉽겠지. 다음에 2번 누룩으로 빚은 술인 국어를 예로 들었단 말이야. 술을 예로 들었어. 그래서 퇴폐스럽고 어지러운 일에 쉽게 빠져들어 헤어나오지 못한 인간의 모습. 이것도 되겠지. 그렇지. 이것도 술 마시고 미친 척하고 다니는 거. 이것도 되겠어. 다음 여기부터 신경 써서 보자. 이게 이제 문제야. 자, 누르나 사슴을 잡아먹을 때와 말이나 소를 잡아먹을 때에 인간이 드러난 태도를 대비하여라고 했어. 이게 여기 이거 잘 읽어봐야 돼. 봐봐. 위에 보기 봐봐. 인간들은 누르나 사슴을 잡아먹는 호랑이를 미워하지만 말이나 소를 잡아먹는 호랑이는 미워한단 말이야. 그렇지? 누르나 사슴을 잡아먹을 때와 말이나 소를 잡아먹을 때 인간이 드러난 태도는 누구에 대한 태도야? 호랑이에 대한 태도였지. 맞니? 응.
다시 해당 구절이 어디 있냐면 요 구절이에요, 요 구절. 요 구절. 312쪽. 노루사슴 먹을 때는 미워하지 않다가 말소 잡아먹으면 원수처럼 대한다. 누구한테? 누구한테? 호랑이한테. 인간들이 호랑이한테. 여기까지 됐니? 요거 잡으면 이제 문제가 풀려. 자, 그래서 인간이 호랑이에게 그러한 태도를 대비했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은혜가 있는 동물들을 함부로 저버리니 인간의 배은망덕함 맞니? 아니지. 두 개 연결이 안 되지. 답이 3번이 답이 되는 거지. 앞 내용은 호랑이에 대한 얘기고 다음에 배은망덕 얘기는 뒷부분 얘기야. 그래서 답이 3번 되겠어. 이거 됐어? 오케이. 자, 다음에 나머지 4번, 5번 보면은, 5번까지는 봐야 돼. 4번은 당연한 얘기고. 하늘과 땅이 나아기르는 만물로, 벌개미, 메뚜기, 누에 등을 제시를 했어. 그렇지? 남이 가진 것을 함부로 빼앗으며 도적질을 일삼는 인간의 탐욕. 이거 맞겠지? 그렇지. 얘들 거, 벌개미, 메뚜기, 누에 거 모두 빼앗았으니까 인간의 탐욕이란 말이 자연스럽지? 그치? 자, 요거 됐고. 맞아, 5번. 세속적인 욕망만을 추구하다가 무당이나 의원의 간교함에 속아 넘어가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잖아. 그렇지? 이것과 천명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은 인간의 자만심.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됐어. 오케이. 다음 넘어가자. 자, 3번. 그느드에 대한 이해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어. 자, 봐봐. 자, 기억을 보면 어디 갔니? 여기 있다. 기억. 기억에는 덧 함정 말고 각종 그물들 얘기하고 있지. 각종 그물들 이용해가지고 골고루 잡는 거. 자, 그럼 이거 가지고 1번 보면 기억의 덧 함정 그물은 짐승 물고기를 잡기 위해 만든 도구 맞겠지? 그렇지? 잠깐 그러한 도구를 만든 인간의 욕망이 천하에 큰 화를 끼쳤다. 이건 뭐 문장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자연스러운 표현이고. 다음에 니은 넘어가서 니은에서는 이제 고기에 각종 창들을 만들어냈지. 거기다가 대포까지 만들었다는 얘기야. 창뿐만 아니라 대포까지 만들었다. 자, 그래서 2번을 보면 자, 니은의 바늘, 창, 도끼, 작은 칼, 포 등은 생명에 직접 위해를 끼친 도구. 맞지? 자, 도구로 작가가 이그 위에 광포한 도구를 만들어낸 인간의 잔악한 비판. 이것도 자연스럽지. 그치? 인간의 잔악함을 비판하고 있다. 이것도 매우 자연스러워. 다음에 3번. 디귿에서 디귿 봐보자. 디귿에서 휘어지는 창 같고 칼 같고 검 같고 극 같고 화살 같고 활씨 같아 하는 이 병기가 누구라고? 붓이라고 붓. 이 병기는 붓이라고 붓. 자, 그래서 그거 가지고 3번 봐봐. 자, 디귿에서 창, 칼, 검, 극, 화살, 활씨 이 병기는 모두 전쟁에 동원된 무기다라고 했는데 아니지. 뭐가 아니야? 이병기는 전쟁에 동원되는 무기가 아니야. 왜 이병기는 뭐였으니까? 붓이었으니까. 그래서 작가는 이병기가 이용되면 전쟁의 참혹함이 더욱 심해질 것을 염려한다. 아니지. 이건 붓이니까 참혹함과 전혀 관련이 없어. 그래서 답이 3번 되겠어. 이 문제 해결됐어? 오케이. 자, 나머지 넘어가고 다음 4번 문제 넘어가자. A와 B에 대한 설명인데 적절한 것은 자, 일단 A 부분부터 먼저 좀 보면 자, A 부분은 뭐 대인도 제왕도 아들들도 장수도 호랑이를 본받는다. 그리고 융과 동격이다. 여기까지가 이 내용이었어. 자, 그럼 요거 가지고 A 가지고 쭉 보도록 하자. 자, 호랑이를 대인, 제왕보다 높은 존재로 축해올려 권세를 드러내고 있다. OX.
누가 누구를 본받고 있었어? 대인이 호랑이를 본받았지. 그러니까 호랑이가 대인 제왕보다 높은 존재 맞니? 맞지. 신적인 존재로 나오고 있잖아. 신적인 존재. 동그라미. 다음 2번. A가 호랑이를 신룡과 비슷한 수준의 존재로 축해 올렸지. 그리고 호랑이의 신기한 능력, 뭐 바람이나 구름이나 둘 중에 하나 일으켰으니까 신기한 능력도 이거 동그라미 칠 수가 있겠지? 다음에 3번. A가 호랑이의 존귀함과 인간의 미천함을 대비하여 호랑이가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이 안 나는 게 인간의 미천함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 그치? 돌아가 봐봐. 자, 여기 뭐라고 했냐면 저 같은 궁벽한 땅의 천한 신민은 감히 하풍에만 있을 따름이옵니다. 이런 내용 있지. 그렇지? 인간의 천함도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리하여서 요것도 동그라미 칠 수가 있어. 3번도 동그라미. 자, 다음 4번. A가 변화, 걸음걸이, 효성, 위세 등을 기준으로 호랑이가 인간보다 낫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뭐, 인간이 이걸 배우고 있으니까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 자, 다음에 5번. A가 호랑이가 궁벽한 땅의 천한 신민임을 드러내면서 호랑이가 천한 신민이란 얘기였어? 이 천한 신민은 누구야? 궁벽한 땅의 천한 신민은 누구 얘기하는 거야? 오호라? 이걸 누구를 궁벽한 땅의 천한 신민이라고 표현했어? 누가? 말하는 사람, 북곽선생. 그래서 호랑이가 아니라 북곽선생이 이거라고. 자신을 낮추고 있는 거였지.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자, 다음 B로 넘어가자. 자, B 부분 보니까, 문도 있고, 다음에 무도 있다. 효를 천하에 떨칠 수 있고, 다음에 인도 가지고 있다. 문, 무, 효, 인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거기다 의까지 가지고 있어. 그렇지? 모든 도덕적인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다는 얘기지. 자, 됐으면 마무리하러 가자. 1번. B는 호랑이를 두려워하며 피하는 짐승들이 나열되어 있니? 아니지. 바로 지어주고. 다음 2번. B는 호랑이의 외양이나 행동을 통해 호랑이 문무와 성품을 강조하는 거? 맞지. 그렇지. 이건 동그라미. 그 답은 2번 이러면 되겠다. 여기까지 질문. 없어.